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요, 제가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전공도서를 읽다가 사회심리학 그 전공도서에서 심리학적인 많은 실험 결과들로 도출이 된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7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희대의 사기꾼이었냐면, 이 사람은 로버트 린튼 프렌치 박사로 과학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개넌대학교 철학과 학과장, 그리고 강사 심리학센터 소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데에서는요, 세실 보이스 하만이라는 박사로 노스이스턴 대학교 로스쿨에 들어갔고 성직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대학도 설립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다른 이름은요, 의학 박사 조세프 샤르로 한국전쟁 동안 왕립 캐나다 해군에 들어가서 영웅적으로 생명을 구한 의사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사기꾼으로. 근데 매번 잡혀 들어갈 때마다 피해자들이 감옥에서 꺼내줬던 거예요. 이 프레드 데마라가 쓴 환심사기 전략이 7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7가지 전략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3자에게 칭찬을 슬쩍 흘리기예요. 사실 우리가 아부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칭찬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어내는 정말 효과적인 기법이거든요. 근데 칭찬도 직접적인 칭찬이 있고요. 제3자한테 슬쩍 흘려서 그 사람의 귀로 들어가게끔 하는 칭찬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칭찬보다는 험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칭찬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여성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은 뒤에 현명한 선택이네요 라고 간단한 칭찬을 던지자 다른 그룹에 비해서 팁의 액수가 늘었었던 연구 결과가 있고요. 상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동료를 통해 상사한테 슬쩍 흘리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형태였다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상사가 칭찬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분한 술수라고 느낄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를 무의식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빈말로 해석하면서도 자신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을만 했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조언을 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전문성과 지식을 존중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선을 자주 넘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정도의 선만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언을 넘어서 통제하려고까지 하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만 딱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그 사람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선을 넘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선을 지키게끔 하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는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행동 따라하기 기법입니다. 일명 미러링 매칭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호감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호감을 만들어내는 건요, 말로서만 언어적인 수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비언어적인 수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따라하기만 해도 돼요. 그 사람이 다리를 꼬면 나도 다리를 꼬고, 그 사람이 턱을 문지르면 나도 턱을 문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은근슬쩍 따라하면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할 때나 협상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렇게 미러링 매칭 기법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어라. 진심 어린 미소를 바꿔서 말하면 뒷셈 미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웃는 것도요, 가짜 웃음이 있고요, 진짜 웃음이 있어요. 폴 에크먼과 윌리스 프리즈는 감정을 담아서 표정을 지을 때 다양한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미소와 진짜 미소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즐거워서 미소를 짓고 진짜 미소를 지을 때는요, 2가지의 중요한 얼굴 근육이 움직인다고 해요. 진짜 진심의 미소는요, 근광대근이 양쪽 입꼬리를 광대뼈 쪽으로 올려서 당기는 동시에 눈 둘레근이 볼을 끌어올리고 눈이 작아지게 하면서 눈꼬리에 잔주름이 지게 한다. 즉 눈웃음이에요. 웃을 때 우리가 입만
입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웃을 때 눈웃음까지 짓는 거죠. 이렇게 광대를 끌어올려서 눈웃음까지 짓는 웃음이 뒷센 웃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짜 미소하고 진짜 미소를 구별하기가 꽤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가짜 미소를 보여주기 위한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자, 5번째는요, 유사성 만들기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영화와 음식 취향이 비슷하고 의견이 비슷하고 하다못해 이름에 같은 절자가 몇 개 있기만 해도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 법, 그리고 활동, 대외적인 의견, 심지어 주량까지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환심을 사고 싶은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른 스타일, 다른 행동, 상충하는 의견들의 차이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호감을 얻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 아니지.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자꾸 반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요, 매력적인 외모예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은요, 실제로 호감을 더 많이 얻고 호의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면접관과 유권자들은 외모의 영향력을 부인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이 관리직에 더 많이 채용이 되고 공직에 더 많이 당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 가벼운 벌금을 받고요. 보석금이 더 가볍게 부과되고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더 짧은 형을 선고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직장을 쉽게 구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외모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7%가량의 불이익을 받고요. 아주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5%의 대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12%가 수입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신입 직원과는 1.5년 더 일한 경력 직원과의 차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요, 연애를 할 때도 당연히 호감을 얻기가 쉽겠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받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라는 이유는 특히 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외모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신생아의 경우에도 외모가 귀여운 아이들은 엄마한테 더 많은 애정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 신체적인 매력은요, 거의 확실하게 이득을 얻게 되죠. 자, 7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호감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도와준 동료에게 공을 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덜 중요한 영역에서 슬쩍 약점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면 겸손한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겸손한 그 태도 자체로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인데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호감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너무 겸손하면 자존감이 심하게 낮거나 자기 통찰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정직하지 않은 자기 홍보를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유독 겸손을 권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겸손을 권장하는 문화죠. 이렇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정말 확실한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확실히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비슷하게 유사성을 만들려고 하고 외모를 굉장히 예쁘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려고 애쓰죠. 실제로 이 방법들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연애를 할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과 굉장히 잘 만나고 그리고 인간관계 일반적인 사회생활 자체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애 따로 인간관계 따로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인간관계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관계 잘하고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고 괜찮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도 별
별 문제 없이 연애를 한다. 이 점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